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원장 신동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대표 강사 민표당입니다. 네,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을 위해 특별히 기획된 강좌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기획을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어서 저와 민표당 선생님 모두 아쉬움의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정말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학원도 또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고 민표당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네, 저도 원장님과 함께 강의하게 되어 영광이고요. 또 감동인데, 이제 저희가 준비한 강좌는 온전히 고교 필수 개념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간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신과 수능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이고 또 소중한 개념을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고 또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강좌는 주 1회 3시간씩 총 7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와 원장님이 매주마다 1시간 반씩 파트를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문법을 수업하고 원장님은 문학을 강의해 주실 겁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민표당 선생님과 꾸준히 좋은 강좌를 또 함께 진행하고 싶지만 저희 각자의 스케줄이 또 만만치 않게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콜라보 강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단 한 타임만 진행해서 마감도 생각보다 빠르게 될 것 같으니 강좌 시간 선택에 큰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서둘러서 등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각자 담당하는 파트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담당할 문학 파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이제 강좌 구성을 좀 말씀드리면 총 7번의 수업 동안 3번은 운문, 그러니까 현대시와 고전시가죠. 그 다음 다시 3번은 산문, 그러니까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이제 운문과 산문이 복합된 파트인데 이 운문과 산문과 갈래복합과 관련된 또 내신과 수능 모두에 필요한 그런 필수 개념들을 순차적으로 쭉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국어의 개념이라는 게요. 수학에서 말하는 이 개념과는 좀 질적인 차원이 있죠. 수학은 뭐 3 빼기 2는 1 딱 떨어지는데 이 국어의 개념은 뭔가 딱 정답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개념이 하나 있으면 딱 어느 점 이렇게 1대1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범위.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있을 때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서부터는 안 돼. 약간 이런 범위에 대한 이 감각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 강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너 어떤 개념에 대해서 사전적인 지식을 잘 알고 있니? 약간 이런 취지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개념에 대한 사전적 지식을 익히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기본이고 그걸 바탕으로 이 개념이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서부터는 안 되는가를 계속 우리 학생들이 좀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그때 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A 개념을 배우고 있을 때 A 개념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다른 B 개념, C 개념, D 개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야 B 개념에서는 되는데 A 개념에서는 안 되고 A 개념에서는 되지만 B는 안 되는 약간 이런 구별이 좀 되면서 그럼 A 개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서부터는 안 되는구나 그런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단순한 개념 하나를 배울 때도 걔 하나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걔와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개념들이 같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야 맞아 이러면서 선생님들도 출제를 할 때 이 개념의 어떤 범위를 바탕으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어떤 사전적 지식처럼 점 하나에 대응되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문제를 틀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 실제로 내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최상위권 친구들이 가끔 한 문제씩 틀리는 걸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넌 이건 못 맞힐 거야 라고 해서 어렵게 막 비비 꼬아서 내는 그런 문제들을 틀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최상위권 친구들은 중학교 때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거니까 그때 이제 배웠던 개념들이 기억이 잘 남단 말이죠. 그럼 나는 개념 문제가 없어. 이러면서 이제 이 개념의 공부를 조금 등한시하고 좀 더 어려운 거. 맞아. 우리 학교 시험이 좀 어렵다니까 더 비비 꼬아서 막 이런 걸 공부해야지라고 그쪽으로 무게중심을 두다가 보통 1학기 중간고사에서 이런 요 개념 관련된 문제를 틀리는 경우들이 이제 빈번히 일어나곤 해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고등학교 선행과정을 시작할 때 이 개념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사실은 1학기 중간고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긴 해요.
그래서 많이 이 개념의 가지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쪼개서 이해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슷한 개념들을 잘 끌어 모아서 구별을 하면서 내가 배우는 개념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 그 범위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쪽 파트와 관련 설명이 한 70%, 이쪽이 한 30% 된다고 보시면 돼요. 둘 다 중요한 개념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사전적 개념입니다. 사전적 개념. 그다음 이쪽은 이제 감상적 개념인데 둘 다 중요해요. 요 사전적 개념에 있어서 요 대꾸법이라는 거의 개념을 익히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뭐 대꾸법 개념이 뭐 한 문장으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워놓고 아 됐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 대꾸법을 우리가 A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제 선생님들은 B는 위에다 써볼까요? B는 뭘 이제 끌어들이냐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 약간 이런 걸 데리고 와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데리고 오죠. C 개념은 유사한 구조를 반복한다. 약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게 뭐 더 말하면 더 있어요. 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다.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다. 동일한 통사 구조를 반복한다. 이 얘네들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굉장히 비슷하지만 어쨌든 개념의 제목이 서로 다른 이유는 이 개념들 간에 분명한 경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고 얘랑 얘랑 둘 다 되는 구간도 있지만 얘만 되고 얘는 안 되는 또 얘랑 얘 둘 다 되지만 얘만 되고 얘는 안 되는 그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꾸법의 정확한 적용 범위를 판단하려면 이런 개념들이 같이 들어와서 어떤 예시 속에서 얘는 되고 얘네들은 안 돼.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꾸법 하나를 설명하더라도 여러 가지 개념들을 끌고 와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이 대꾸법이라는 개념의 정확한 적용 범위, 그 감각을 잘 익혀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만 있으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중심으로 진행을 하되 요 감상적 개념도 되게 중요한데 요거는 뭐냐면요. 이게 고전시가의 일부예요. 이거 그냥 읽으면은 뭐 배방에 누워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우리가 좀 중학교 수준으로 잠깐만 돌아가 본다면 아, 요 문장을 읽고 아, 그래 뭐 배방에 누워있네. 그럼 서 있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내 신세를 생각하니 그럼 뭐 노래 부르거나 뭐 자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거나 요 정도로 요 문장 보이는 걸 갖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상적 개념이라는 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보이는 걸 바탕으로 생각을 좀 넓혀야 돼요. 이게 감상적 개념입니다. 이거 간단하죠. 배방에 누워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제 배방에 있다는 거는 배에 있다는 거, 그죠? 배에 있다는 거는 어딜까요? 여기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이 배를 보고 아, 배 이게 아니라 이 배를 보고 아, 이 사람 지금 바다에 있네. 이 생각이 나와야 되는 게 바로 감상적 개념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배에 방이 있고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 옛날 시대를 좀 떠올려 봤을 때 이제 계층적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방이 있는 배를 갖고 있다. 그 다음 거기 누워있다는 거는 노를 직접 저으면서 어디 가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면 아, 이 사람 좀 신분이 높은 사람이겠구나. 이것도 감상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내 신세를 생각한다는 거는 자기 사례로 좀 떠올려 본다면은 우리가 눈을 떠서 내 신세를 생각하고 밥 먹을 때 내 신세를 생각하진 않는단 말이죠. 보통 아이고 내 신세야라고 말하는 건 뭔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죠. 아, 그러면 또 이걸 보고 아, 이 사람 지금 뭔가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구만. 그럼 딱 두 줄밖에 없지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이 정보들은 즉 감상적 개념이 갖춰져 있을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은 신분이 조금 높은 사람이 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아가서 뭔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어떤 근심과 걱정을 드러내고 있구나. 자, 이 정도까지 감상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비슷한 거죠, 여러분. 그 얘만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 질문은 얘와 비슷한 얘네들을 섞어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앞에는 얘밖에 없지만 범위를 넓혀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서는 풀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런 감상을 통해서 즉 이 감상적 개념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더더욱 개념이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개념들을 잘 익혀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첫 번째 시험을 볼 때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중학교 때
시험이 뭐 100이었으니까 나는 뭐 기본적인 것보다는 좀 어려운 거 할래. 이러다가 이제 그 선생님들이 내는 이런 문제들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더더욱 처음 공부할 때부터 개념을 잘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수업과 민표당 선생님 수업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이제 제 파트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먼저 과제 파트는 이제 매번 수업이 끝나면 우리 주간지 형식의 과제가 나가요. 그러니까 인사이북이라는 우리 주간지 명칭이 있는데 이제 그 주간지를 집에 갈 때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나와요. 그러니까 총 7번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주간지를 펼쳐보면 이제 매일매일 공부를 어떻게 또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교재를 갖고 학습할 때,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구나라고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미리 교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제할 때 가이드를 잘 해줄 겁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또 많은 유익한 내용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집중력 있게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과제가 끝나면 다음 출석일에 이 과제를 갖고 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쭉 그 주간지에서 그 공부한 내용들이 테스트에 일부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수업의 내용이 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잘 해왔나, 플러스 지난주 수업을 잘 듣고 복습을 잘 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두루두루 복합적으로 이제 테스트 문항이 구성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수업 때 정확하게 명시하진 않았지만 수업 내용을 잘 들었다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같이 넣어서 이제 실제 어떤 내신 문제를 경험하는 어떤 그 시간들을 이 테스트 문항의 일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경험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 테스트가 사실은 지난주 수업 때 배운 거를 누가 암기했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과제 잘했니? 지난주 수업 잘 들었니? 그러면 너 학교 올라가면 이런 문항도 나올 거니까 우리 미리 한번 체험해보자라고 되게 복합적인 성격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클리닉. 이제 요 두 개의 과정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 이제 클리닉은 이제 과제가 좀 미흡하거나, 그리고 과제가 미흡하면 테스트 결과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지난주 수업 때 조금 졸았거나,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그런 지난주 수업에 대한 뭔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자, 여기서 이제 모두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미흡해도, 그죠? 지난주 수업이 미흡해도 여기서 모두 다 완전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클리닉은 이제 1대1로 진행이 되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1대 다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클리닉은 저희 생각의 차이 학원의 전임 선생님들, 팀 생각의 차이 선생님들이 직접 진행해 주실 거고요. 주 1회 진행이 됩니다. 그 원칙은 의무인데 뭐 어떤 여러 가지 개인 사정에 따라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회차로 넘어가서 좀 충분한 시간 동안 그 앞에서 클리닉 받지 못한 거를 다 뒤에서 받게 진행이 될 거예요. 뭐 짧으면 한 30분, 길면 1시간 반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클리닉을 끝나고 돌아가는데 뭔가 좀 아쉽다. 저는 한번 더 올래요. 그럼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 동안에 이제 테스트에서 뭔가 미흡했던 부분이나 테스트가 미흡하면은 이제 지난주 수업 내용도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과제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과제는 잘 해왔는데 저 과제와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이 시간을 통해서 원활하게 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과제부터 테스트를 거쳐서 클리닉까지 여러분들 관리도 좀 신경을 많이 쓸 거니까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담당하는 문학 파트와 그 다음에 전체 관리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민표당 선생님이 문법 파트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어서 문법 강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민표당이라고 하고요. 현재 대성마이맥에서 인터넷 강의를 촬영하고 있고 여기 신동철의 생각의 차이에서 국어 강좌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좌 소개를 잠깐 드릴 건데 구조적 문법이라고 먼저 이름이 달려있죠. 자, 이 구조적 문법이 제가 그 인강 촬영할 때에도 동일한 이름으로 이렇게 인강을 촬영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그 강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2, 고3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강좌를 길게 찍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아무래도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좀 더 수능에 적합한 강의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요 구조적 문법을요, 요번 저희가 준비한 건 이 강의를 좀 더 예비 고1 학생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예비 고1 학생에게 적합한 강의로 개편을 해봤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고등학교 내신의 기본이다. 그리고 수능을 위한 기초학습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고등학교 내신의 기본이라는 점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되는 점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학교를 올라가게 되면 제일 첫 번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바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바로 문법 중에 의문 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의문 파트를 배우면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배울 수 있겠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어떤 교육 과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학생이 중학교 때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밟았다면 당연히 이런 내용은 알고 있어야지, 당연히 이런 건 알고 있을 거야, 이건 당연히 알고 있을 테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 와 같은 방식으로 딱히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지워버렸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알겠거니 하면서 쭉쭉쭉 진도를 나가는 경향들이 있으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실제로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학교에서 듣는 수업만 가지고 혹은 학원에서 듣는 수업만 가지고는 좀 진도를 따라가기 벅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런 점을 고려해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강좌는요, 그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당장 내신부터 혹은 더 길게 모의고사나 수능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들 위주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뒤에서 이 커리큘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당장 고1 때 올라가시면 의문이란 파트를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그 의문이란 파트는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의문을 통해서 이 자음과 모음들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우리가 발음을 하는지에 대한 파트가 바로 의문 파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의문 파트는요, 다른 파트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파트가 아니라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형태소라든지 어근과 접사라든지 아니면 용언에 보시면요, 뭐 어간과 어미와 같은 아주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런 어간과 어미와 같은 개념들, 이러한 개념들을 모두 사용해서 배우는 파트입니다. 문제는 선생님들께서 뭐 형태소, 어근, 접사, 어간, 어미를 설명을 해 주시더라도 시간을 많이 낼 수 없으시기 때문에 정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제대로 배우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은 2배, 3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오히려 의문 자체에 대한 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때 열심히 배우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걸 배우기 위한 기초적인 어떤 개념들, 이러한 개념들을 7주 동안 쭉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고등학교 때 올라갔을 때 모르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법의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조적 문법이라는 수업을 개편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구조를 통해서 숲을 보는 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제가 수업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개념 위주로 수업을 할 테니 좀 단락단락별로 부분별로 따로 배우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문법 수업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은요, 전체 숲을 보는 겁니다. 자, 따라서 방금 보셨던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그러한 개념들을 배우면서도 그러한 개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배운 A라는 게 뒤에 나오는 B와는 당연히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다시 C, D, E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C, D, E가 다시 A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연결성, 저는 이것을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전체 문법의 숲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를 보시면요, 이건 제가 얘기하기 좀 민망한데 설명은요, 최대한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업도 좀 재미있게 유쾌하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 뭐 압도적 강의력은 수업은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와 주시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실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아까 커리큘럼 쪽을 잠깐 다시 보시면요, 여기 수업 날짜와 회차가 나와 있는데 1회차부터 7회차까지 총 8주에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8주란 이유는요, 중간에 12월 16일
26일이 휴강이기 때문에 요때를 제외하면 매 주마다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원장님과 제가 문법과 문학을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요,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중에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문법 수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수업을 쭉 진행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파악이 너무너무 문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단어와 문장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단어와 문장이라고 적혀 있는 건 위에서 저희가 배웠던 것들이죠. 이런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총정리하는 시간은요, 여기 지금 칠판이 굉장히 넓은데 칠판의 끝에서 끝까지 전체를 사용해서 문법의 전체를 한 호흡으로 쭉 간략하게 적고요. 그거에 대한 연결성들을 실제로 학생들에게 A3 용지를 준 다음에 직접 적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연결성을 화살표로 전부 다 연결을 지어서 아하, 문법이란 게 서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문법은 전체가 연결되어 있었구나. 라는 그런 숲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랑 원장님이 정말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당연히 수업도 잘 할 예정이고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랑 원장님을 믿고 좀 따라와 주시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학생 여러분들의 성적과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열심히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